권력에 의해서 편히 잘 살게 되면요, 그냥 덫치가 돼서 잘 모르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내가 살한 땅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고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너무 고민하고 속상하고 하게 되면 어딘가에는 하소연을 하고 싶은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하고 그 당시에는 그 남편이 무역회사에서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아버지도 그 전 평양시 전 시장을 했었던 집 딸이에요. 그래서 둘이가 굉장히 가까웠거든요. 정말 이제 성격도 좋고 이래서 둘이 틈만 나면 함께 마주 앉아서 얘기도 하고 식당 다니면서 외야식당 다니면서 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유일하게 이렇게 보내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이제 싹싹 이제 물어봅니다. 야, 너 옛날에는 그렇게 잘 웃고 이렇게 하더니 왜 웃음이 외국 다니면서 아니 더 좋은 거 먹고 더 좋은 거 바라보고 하고 살았으면서 왜 자꾸 이제 그렇게 얼굴이 어둡냐라고 얘기를 해서, 야, 사실은 나 진짜 있잖아, 이건 어디다 말할 수도 없고 내가 너니까 얘기한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남조선이라는 데를 배울 때는 굉장히 이제 못 사는 나라라고 배웠잖아. 그런데 이게 우리 지금 여기 우리보다 엄청 잘 살더라. 차가, 도로에 차가 다 막히는데 나는 개인이 개인 명의로 차를 산다라는 것도 처음 알았다. 왜 우리나라는 그렇게 할 수 없을까? 처음에 제가 생각되는 이런 궁금한 점들을 얘기했고, 그 다음부터 점차 이제 한 번 나가고 두 번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느끼게 된 남한 사회의 제 견해를 그 친구한테 많이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 남편도 뭐 영국에 가보면 어떻고 뭐 일본에 가보면 어떻고 이러면서 다른 나라의 그 풍족한 물질 문화 생활에 대해서 우리 남편도 이제 얘기를 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정말 믿고, 저는 야, 우리가 못 살게 된 이유가 바로 김일성 때문이란다.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다 그렇게 본다. 그리고 어떤 데서는 김정일이 죽어야, 김일성이 빨리 죽어야 너네 나라는 잘 살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할 때 정말 나도 충격을 받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순간에, 어느 순간에 가장 큰 실수를 했는가 하면, 평양 남포 사이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이 장면들을요, 북한에서 다큐로 만들어서 그걸 방영합니다. 정말 그 꽃다운 청춘들이요, 다 마대 자루로 돌 나르고 흙 나르고 삽질과 꽃갱이질로 그 김씨 일가가 이게 다녀야 될 그 전용 도로를 그 건설하는 그 현장들을 보면서 그들이 부르튼 손, 다 얼굴들이 다 부르트고, 정말 이게 밀로 된 밥 있죠. 거기에 소금국 먹으면서 그 도로를 건설하는 그걸 예, 다큐멘터리로 북한 주민들한테 선전용으로 그걸 보여줍니다. 그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게 어떻게 자랑이라고 저런 걸 보여주지? 이런 말이 이제 탁 튀어나왔는데, 거기서부터 저는 완전히 보이부 감시망에 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TV를 볼 때 여기저기서 집에 TV 없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TV를 보러 왔던 사람들이 순간 나를 탁 쳐다보는 거예요. 아, 나도 모르게 내가 실수를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게 성격이 김은기고 아니면 아닌 성격이라 정말 그게 참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분위기가 아주 굉장히 싸늘해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 이제 누군가가 거기서 아마 보위원한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보위원이 바로 저희 친구한테 접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도 왜 저한테서 들어서 전달할 수밖에 없었나 하면, 바로 남편이 외국 다니면서 또 남편대로 또 띠를 캐고 있으니, 그러니까 남편을 가지고 껍박을 한 거예요. 보위부에서. 야, 너네 남편이 지금 일본 가서 이번에 몰래 이런 걸 들여왔다는데 너 알고 있어? 나갈 때 돈 만들려고 뭘 갖고 나갔다는데 너 알고 있어? 이렇게 껍박을 받을 때라서 내 얘기를 제대로 해놓게 되면 남편죄를 무마시켜주마. 이런 아마 조건으로 얘가 나한테 더 접근했고, 어떨 때는 정말 생각지 않게 그 다음에 너 시간 있는 거고 나하고 얘기 좀 하자, 뭐 일 만들어서라도 자주 오고 하니까 저한테 중국 다니면서 느꼈던 거 뭐 자꾸 물어보니, 나는 내 생각에는 이런 거 같더라.
그 다음에 이제 김씨 일가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대한민국의 여러 TV 채널들에서 막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하늘로 알았던 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그 얘기들만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저는 그래도 친구라고 믿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자기 남편을 살려야 되겠으니 아마 얘기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근데 꿈에도 모르고 지금 그렇게 이제 생활을 보내다가 어느 날 이제 새벽 2시 반이었습니다. 저희 집에 문을 탕탕 두드려요. 그래서 나가니까 저희 오빠 친구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국가보위부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누이 동생이 없어요, 그분이. 그래서 나를 어릴 때부터 계속 지켜보면서 정말 너무 이뻐했던 그런 분이셨는데 정말 너무나 이제 얼굴이 사색이 돼서 나타나가지고 야, 너 외국 다니면 뭘 잘못했어? 저 잘못한 거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남들보다 일을 남이 하나 하면 나는 둘 셋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일로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제가 잘못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었거든요. 그랬는데 야, 너 외국 다니면서 혹시 누구한테 말 실수한 거 없냐? 그래서 그 순간에 확 하고 필름을 돌려보니까 내가 누구한테 말을 했으면 친구밖에 없는데 그럼 사달이 여기서 났나? 그런데 그 짧은 순간 안에 굉장히 이제 많은 생각들이 확 하고 떠오르는데 그 순간 벌써 보위부에서 이 정도면 내가 살아남기 어렵겠구나 이런 판단을 먼저 하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저로 인해서 이 오빠는 피해를 입히지 말아야 되겠다 싶어서 뭐를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솔직히 반성하고 용서를 받도록 할게요. 일단 올라와라. 근데 안 올라오고 그분이 그대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언제 체포될지 언제 보위부에서 들이닥쳐서 나를 묶어갈지 그거는 누구도 모르는 일이죠. 그래서 마침 다음날 내가 원래 중국으로 국제열차를 타고 들어가게 돼 있었어요. 안 되겠다. 내가 한시라도 빨리 떠서 말하자면 이 땅을 떠서 그러니까 북한 같은 땅에서 그런 감옥에 들어가서 개보다 못한 그런 삶을 살 거면 차라리 이 땅을 떠나야 되겠다. 근데 다행히도 나는 외국에 나가야 되는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이 국제열차 전에 나는 이 국제열차를 타기 전에 빨리 움직여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 이제 보위부가 내일 새벽이라도 들이닥치게 되면 나는 빼도 박도 못하게 잡히게 되니까 그날 밤에 애들한테 이제 깨웠습니다. 애들이 중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엄마 따라 외갓집에 갈까 하니까 딸이 엄마 따라 가면 잘 먹고 잘 사는 건 알아요. 그런데 나는 꼭 평양에서 공부해서 남이 밑에 있는 사람이 안 될래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네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래도 북한 땅에서 인생 막바지로 살지는 않겠다. 이렇게 엄마가 이번에 외갓집에 갈 건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야. 엄마 내일 중국에 출장 간다고 안 했어? 그런데 갑자기 외갓집에 일이 생겼대. 그래서 가려고 한다 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 밤에 저는 그 택시기사를 찾아갑니다.